보자. 문제수 줄였거든? 15문제? 15문제만 보면 돼. 자, 우선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닮은 도형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줄 건데, 우리가 만약에 얘를 삼각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이고, 삼각형 ABC가 있고, 만약에 삼각형 이거랑 똑같은 모양, A, B, C, D, E, F. 완벽하게 포개어지는 두 개의 도형이 있다면 우리 이거 두 개를 뭐라고 하지? 합동. 그치, 합동이라고 하고 기호는 뭐라고 써? 줄 세. 그치, 줄 세 개를 쓰지. 그래서 합동 기호로 우리 어떻게 쓰냐면 이제 삼각형 A, B, C 그리고 삼각형 D, E, F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점 맞춰서 순서대로 썼던 것도 기억나? 그리고 합동 기호는 짝대기 3개짜리로 표시를 한다고 했었어. 근데 오늘 하는 거는 뭐냐면 모양은 비슷한데 크기가 다른 걸 볼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개의 도형을 닮은 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닮은 도형이 뭔지부터 설명을 천천히 해줄게. 자, 우선은 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닮음이라는 거는 어떤 한 도형이 있는데 이거를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이랑 다 포개어졌을 때 우리가 닮음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얘랑 얘가 지금 얘는 모양은 똑같지만 크기도 다 똑같잖아. 그치? 근데 크기가 다른 뭐 예를 들면 일정한 비율로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늘리고 얘도 똑같이 늘리고 얘도 똑같이 다 늘리는 거야. 그래서 A, B, C, D, D 프라임, E 프라임, F 프라임 이렇게 해볼까? 자, 이거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얘네 둘은 합동이야 아니야? 당연히 합동은 아니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포개어질 수는 없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확대를 해서 얘랑 똑같아진다면 얘하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서로 닮은 관계에 있다 또는 닮은 도형이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반대로 얘를 축소했을 때 일정한 비율로 축소했을 때 얘랑 똑같아지잖아? 그럼 얘도 닮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한 도형을 기준으로 키우거나 아니면 줄였을 때 다른 도형이랑 포개어져야지만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있잖아. 이 일정한 비율이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해줄게. 얘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런 사람 한 마리를 그릴게. 이렇게. 얘를 복사해서 내가 얘를 이제 키울 거야. 근데 이건 두 개는 합동이지. 모양이. 그치? 근데 여기 잘 보이나? 혹시? 여기 이 표시 보여? 요거? 요게 뭐냐면 이 모든 비율을 똑같이 늘리거나 줄이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를 딱 잡고 이렇게 쭉 늘려. 그러면 같은 비율로 커지니까 얘네들은 닮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일정하게 확대하는 게 아니라 얘를 잠깐만. 왜 안 돼? 아니야. 왜 안 나와? 왜 인식을 못하지? 잠깐만. 됐다. 응? 뭐야? 뭐야? 왜 인식을 못해? 됐는데? 에이, 잠깐만 얘들아. 이거를 스크린샷 해야겠다.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은 걸, 왜 이렇게 커 이거? 똑같은 걸 갖고 올 건데 이 끝에 있는 거를 옮기는 게 아니라 여기 좌우로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바꾸는 기호 보이니? 내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늘리면 얘랑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이라는 거는 모든 방향을 다 같은 비율로 다 늘려야 돼. 그래서 늘릴 거면 아까 얘처럼 에라이 아까 얘처럼 이렇게 일정하게만 늘려야 되고 위아래로 늘리거나 아니면 좌우로만 늘려서 포개어진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지금 이제 닮은 도형을 찾는 것부터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 보자. 자, 지금 얘가 뭐라 했냐면 항상 닮음인 도형을 한번 찾아보래. 맨 밑에 있는 문제야. 자, 지금 기억에 있는 건 두 개의 직사각형이거든? 그러면 너희들이 직사각형 두 개를 딱 그렸을 때 어떤 한 도형을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키우거나 줄였을 때 다른 도형이랑 항상 겹쳐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거든? 근데 이걸 확인할 때 팁을 좀 알려주면 두 개의 직사각형을 그려서 확인은 해봐야 되잖아. 근데 그 두 개의 직사각형을 좀 극단적으로 그려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좀 예쁘게 생긴 직사각형 하나를 그려주고 이거랑 완전 반대인 완전 짜부되어 있는 이런 직사각형을 비교한다면 내가 얘나 얘를 키우거나 아니면 줄여서 겹쳐지게 할 수가 있어 없어? 절대 없지. 그럼 이거는 서로 닮음인 관계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얘는 닮은 도형이 아닌 거야. 판단하는 방법 알겠어? 2번도 볼까? 두 개의 원이야. 크기가 다른 두 원을 아무리
다르게 잡아보려고 해도 얘는 원은 항상 일정하게 예쁘게 그려지기 때문에 하나를 키우거나 줄였을 때 무조건 얘랑 겹쳐지겠지. 그럼 얘는 무조건 닮은 도형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판단하는 거 알겠어? 디귿 볼까? 디귿은 맞아 틀려? 한번 생각해봐봐. 두 직각삼각형. 얘는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그치? 왜냐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극단적인 거 보면 돼. 이렇게 예쁘게 생긴 직각삼각형 하나 보고 좀 못생긴 거 하나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짜부되어 있는 거. 짜부되어 있는 거 한번 보면 얘나 얘를 늘리거나 줄여서 서로를 같아지게 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러면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얘들아 이 두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 어떨까? 돼요. 이거는 돼. 알았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는 이쪽 비율이 똑같이 1대1이라는 거잖아. 그치? 길이가 같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되는데 이 말을 없이 그냥 이렇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지. 리을은 맞을까요? 아니, 리을은 틀렸어. 리을은 왜 안 되냐면 두 이등변 삼각형을 내가 이렇게 날씬하게 하나를 그리는 것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좀 뚱뚱하게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일정하게 이렇게 늘리거나 줄여서 겹쳐질 수가 없으니까 리을도 안 되는 거야. 미음은? 미음은 돼, 안 돼? 미음도 안 돼. 마름모, 예쁘게 생긴 마름모 하나 보고 내변의 길이 같도록 만들면 돼. 그리고 하나는 짜부시켜주면 돼. 항상 이렇게 극단적인 두 개를 보면 됩니다. 이거는 서로 겹쳐질 수가 없지. 그래서 얘도 탈락. 비음은? 맞아요. 자, 정사면체, 이걸 우리가 이제 정다면체 중에서 하나잖아. 정다면체 얘들아 몇 개 있었어? 그렇지. 정다면체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면 얘는 무조건 다 맞아. 왜냐면 얘는 진짜 정직하게 예쁘게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크기를 아무리 다르게 그린다고 해도 걔를 확대 축소했을 때 무조건 다른 도형이랑 겹쳐져. 그래서 얘는 맞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닮음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얘를 이제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합동일 때 기호를 표시할 때 뭐가 중요했었냐면 대응하고 있는 점의 순서에 맞춰서 먼저 도형을 작성하고 기호를 중간에다 썼었지. 그치? 닮음도 똑같아. 만약에 어떤 두 개, 얘하고 이 첫 번째 거랑 얘가 닮음이다 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삼각형 A, B, C 그리고 확대 축소했을 때 그 겹쳐지도록 하는 그 점들 대응되는 점이 있지. 그 순서에 무조건 맞춰줘야 돼. D'은 A랑 맞춰주고 B는 E'이랑 그 다음에 C는 F'이랑 똑같이 맞춰준 상태에서 기호가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는 기호는 뭐냐면 자, 우리가 닮음이라는 거는 비슷하다라는 얘기잖아. 우리 비슷한이라는 뜻을 가진 영단어 뭐야? 알고 있는 거 있어? 그치? similar AR인가? 맞지? similar A 맞아요. 맞지? 여기서 이 맨 앞에 있는 S 있지? 이 S를 뉘을 거야. 이렇게 눕힐 거야. 근데 어떻게 눕힐 거냐면 이 S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눕히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누워지겠지? 그치? 이거 반대로 그리면 안 된다 얘들아.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눕혔을 때 만들어지는 요 기호가 바로 닮음을 표시해주는 기호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닮은 도형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짝대기 3개가 아니라 이렇게 S 눕힌 모양으로 표시를 하고 이제 대응점 순서 맞춰서 쓴다는 거 꼭 기억해주고. 됐지?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봤을 때 밑에서 두 닮은 도형을 이 닮은 기호를 써서 한번 나타내보고 문제를 풀어보래. 우선 나타내봐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먼저 순서를 말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너희들이 얘기해봐. 삼각형 ABC 순서대로 읽을 거야.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읽어야 될까? DF. 그치? 어떻게 매칭되는지 알겠어? 삼각형 D, E, F. 얘네들은 합동은 아니지? 닮음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얘들아 대응되고 있는 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든. 이렇게 1번처럼. 점 A의 대응점을 물어보고 있어. 그럼 A는 얘들아 이 그림을 보지 말고 요 기호를 썼으면 여기에 맞춰서 보면 다 금방 찾거든. A가 첫 번째 A지. 그럼 얘에 대응되는 거는 그림에서 보지 말고 그냥 이 기호에 맞춰서 같은 순서를 읽어주면 돼. 그래서 얘는 점 D라고 써주면 되고 두 번째 BC의 대응변인데 BC는 얘들아 왼쪽 삼각형에서 두 번째랑 세 번째 연결한 변이거든. 그러면 대응되고 있는 변도 무조건 여기에 맞춰서 그려줘. 그래서 그림 보지 말고 이 기호에 맞춰서 그냥 변 EF라고 써주면 답을 좀 빨리 찾을 수가 있어. 자, 마지막 대응각을 찾을 건데 그러니까 C 대응점 쪽을 한번 봐주면 되거든. C면 누구랑 매칭이 돼? F. 그렇지. 그래서 짝꿍만 잘 찾아주면 돼. 그래서
3번의 각시의 대응각은 각 F가 되면 돼. 찾는 방법 알겠지? 자, 입체 도형도 마찬가지야. 꼭 평면 도형일 필요는 없거든? 입체 도형일 때도 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지금 닮은 도형, 평면 도형이구나. 아직 입체 도형 아니야, 얘들아. 지금 ABC랑 FGH를 보는 건데, 지금 그게 어디냐면, 여기 앞에 있는 면이야. 어딘지는 알겠지? 이 앞에 있는 면만 봤을 때 한번 문제를 풀어보래. 자, 첫 번째. 얘 왜 이래? 자, 첫 번째. 꼭지점 D에 대응하는 꼭지점을 찾으래. D면 지금 D가 어딨지? 뒤에 뒤에 있구나. 입체 도형, 닮은 도형 맞네. 그러면 이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닮음일 거니까 D는 누구랑 매칭이 돼? I랑 매칭되지. 그래서 꼭지점 D에 대응하는 꼭지점은 점 I라고 써주면 되고, 모서리 AC면 여기 앞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 맞춰서 뭐라고 써주면 돼? 그치. 모서리 FH라고 써주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면 A, B, 이면 이 왼쪽 옆 측면에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치? 거기에 대응되는 면 순서대로 얘기해봐. 면 F, G, J라고 써주면 돼. 어렵지 않지? 이게 다야. 자, 넘어가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닮은 도형 두 가지를 볼 건데, 뭐해, 서준아? 뭐해? 우리가 이제 닮은 도형은 크게 두 가지야. 평면 도형이랑 입체 도형에서의 닮음이 있어. 근데 각각의 특징이 있거든? 그걸 먼저 정리를 해줄게. 자, 우선은 평면 도형에서 닮음인 두 도형의 관계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삼각형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줄게. 어떤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닮음이야. 일정한 비율로 확대했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랬을 때 얘를 ABC, DEF라고 치면 내가 만약에 이 AB를 2배를 해서 얘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얘를 2배 한다면 여기도 2배고 여기도 2배고 얘도 2배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성질이 뭐냐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한 변의 길이 닮은 두 개의 도형이 있다면 그 대응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를 조사했을 때 만약에 1대2잖아? 그럼 남은 변도 싹 다 1대2라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그리고 이때 이 대응되고 있는 변의 길이 b 있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부터 닮은 비라고 얘기를 해. 닮은 비라고 정의를 해. 알았지?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어떤 두 개의 닮은 도형을 보고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라고 한다면 대응하고 있는 변 하나의 세트만 보면 돼. 어차피 나머지는 다 똑같을 테니까 한 세트만 봤을 때 그게 몇 대 몇인지만 본다면 전체적으로 얘가 몇 대 몇 닮음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럼 이게 만약에 길이가 2대 3이면 뭐라고 되겠어? 2대 3으로 바뀌는 거야 그냥. 알았지?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우리가 얘를 일정한 비율로 키우거나 줄여서 겹쳐준다고 했으니까 여기 각 있지, 각. 이 휘어있는 정도. 요 각의 크기가 대응하고 있는 각의 크기가 다 같아. 알았지? 여기는 여기랑 같고 여기는 여기랑 같다는 얘기야. 그 포개어지고 있는 그 각 쪽 있잖아. 그 각은 변하지 않고 항상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 대응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 저거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1번하고 2번의 차이는 뭐냐면 변의 길이는 길이의 비가 같은 거고 대응각은 그냥 그 크기 자체가 아예 같은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요거 두 개 잘 구분해놔야 돼. 그래서 닮은 비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 비 하나를 그냥 닮은 비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합동인 두 개도 닮음일까? 합동인 것도 닮음이야. 알았지? 뭐 키우고 줄이진 않아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포기어지잖아. 그럼 얘는 닮은 비가 몇 대 몇이게? 맞아. 그래서 합동일 경우라면 닮은 비를 계산하라고 하면 1대1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길이가 똑같으니까. 알았지? 그래서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시면 자, 요거 두 개는 지금 닮은 도형이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랬을 때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가 하나가 나와 있거든? 이가 누구랑 대응되고 있어? 어떤 길이랑? 그치. 4짜리랑 대응이 되고 있지. 그래서 우선은 변 AB의 대응변은 변 DB고 그 DB랑 변 DB랑 길이를 비교했을 때 2대 4잖아. 그러니까 약분하면 1대 2가 되지. 그러면 이 한 쌍에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삼각형 닮은 비도 1대 2가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 내려가시고
사각형도 마찬가지야. 자, 닮음이라고 했네. 지금 이거 순서 이거 그냥 보이는 그대로 봐주면 돼, 그냥. 닮음비 몇 대 몇이냐 했더니 어떤 걸로 봐야 돼? BC. 그치. 요 밑에 있는 거 BC랑 FG가 지금 대응되고 있는 게 나와 있지. 4는 안 나와 있어서 못해. 자, 그럼 이거 몇 대 몇이야? 2대 3. 그렇지, 잘했어. 그래서 4대 6을 자연수비, 더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서 정답을 2대 3이라고 해주면 되고, 이거 하나를 알면 뭐를 알 수가 있겠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A, B에 대응되고 있는 변이 어디예요? 라고 하면 EF거든? 얘도 똑같이 2대 3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A, B의 길이를 물어봤다면 저 B에 맞춰서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문제에서 A, B의 길이를 물어봤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뭐라고 둘 거냐면 X라고 한번 둬볼게. 그러면 이 X와 4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대 몇이라고? 2대 3.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2대 3이라고. 그치? 그러면 우리 비례식 문제 풀 때 내한곱, 외한곱 쓰잖아. 그치? 그럼 내한곱은 8이고 외한곱은 3x니까 이 둘이 같아지도록 하는 x값은 몇이야? 그치? 3분의 8이지?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3분의 8이 되는 거고. 각 D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각 D가 지금 왼쪽에 있는 사각형에 나와 있는 얘거든? 근데 지금 각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이쪽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닮은 성질에 의해서 대응하고 있는 각의 크기는 무조건 똑같다고 했지. 그래서 이 각을 찾을 때 얘로 대체해도 된다는 얘기야. 여긴 각이 다 나와 있으니까 계산해보면 이거 총 몇 도야? 260도. 260. 거기에 빼면 얘 몇 도가 될까? 100도. 끝. 그래서 각 D의 크기도 대응각의 크기로 100도라고 얘기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죠? 내려가시고 이거 밑에 거는 너희들이 이따가 풀 건데 얘들아 요 위에 있는 그림은 닮은 이 순서가 맞춰서 이게 그림이 보여준 거거든? 근데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순서에 안 맞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 기호 잘 보면서 문제 푸는 거야. 알았지?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매치면 안 돼. 됐지요? 넘어가시고 입체 도형에서 닮은 성질도 정리하자. 여기까지만 이거까지만 할 거야. 길이비까지만 하자. 얼마 안 남았어. 자, 평면 도형에서의 그 성질 두 개를 봤으니까 이제 입체 도형이거든? 입체 도형도 마찬가지야. 뭐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 꼭가 아니어도 되는데 두 개의 닮은 입체 도형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는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고 했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대응하고 있는 변이라는 표현보다 우리 입체 도형에서 오면 변이라는 표현보다는 무슨 표현을 쓰지? 그치, 모서리라는 말로만 바뀌어.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거랑 말은 되게 비슷해. 대응하는 아까는 변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모서리로만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도형이 만약에 닮음이야. 근데 내가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예를 들어 3이었어. 그러면 남은 변의 길이도 다 몇 대 몇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야? 싹 다 2대 3이야. 알았지?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 두 번째 성질. 아까 평면 도형은 두 번째 성질이 뭐였냐면 대응하고 있는 각의 크기가 다 같다고 했었거든? 근데 입체 도형에서는 각 성질은 없어. 대신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아무래도 입체다 보니까 면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대응하고 있는 면이 다 각각 닮음이라는 거야. 앞이 닮음이면 위도 닮음, 옆도 닮음 다 각자 대응되고 있는 면이 서로 닮은 도형이다라는 게 두 번째 성질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는 각에 대한 문제는 없어. 알았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입체 도형의 닮은 비를 구하라고 한다면 대응하고 있는 한 쌍의 모서리의 길이 비를 찾아서 계산을 해주면 그게 바로 입체 도형에서의 닮은 비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면 얘도 한번 채워볼까? 변 AD면 모서리 AD면 저 뒤쪽을 말하는 거거든? 얘 대응하는 모서리는 뭐라고 쓰면 돼? A 프라임이라고 읽으면 돼, 얘들아, 이거. D 프라임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 둘의 길이를 비교를 해봤더니 각각 2하고 3이라고 나와. 오, 나 예시 들어온 거랑 똑같네. 그래서 닮은 비는 2대 3이 된다 이런 뜻이야. 됐죠? 자, 내려가시고. 자, 이 삼각기둥도 문제에서 닮은 도형이래. 그랬을 때 이 닮은 비를 찾아달라네. 그럼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를 혹시 볼 수 있는 게 있나 봤더니 있다. 누구하고 누구야? 길이만 얘기해봐. 4랑 6. 그렇지. 4하고 6이 딱 짝꿍이 있잖아. 그러면 4하고 6은 몇 대 몇이야? 약분하면?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2대 3이라고 써주면 되고 그럼 모든 변의 길이가 2대 3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주면 돼. 첫 번째, x하고 y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x는 누구랑 짝꿍이야, 길이? 12. 그렇지. 그럼 비례식 한번 세워볼게. x 대 12는 몇 대 몇을 만족시킨다? 2대 3. 그치, 2대 3. 자, 근데 이거 내한곱 외한곱 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알아?
4배. 그럼 얘도 4배. 8. 바로 볼 수 있는 거 알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x값은 8이 될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y도 구해보면 y는 지금 어딨냐면 y 어디지? 저 뒤에 있다. 얘는 누구랑 짝꿍이야? 그치, 6이랑 짝꿍이야. 그럼 얘도 비례식 6대 y는 아까 닮은 비 2대 3이라 했지? 2대 3 이렇게. 그럼 계산 한번 해주면 2에서 그치 여기서 이렇게 가면 3배잖아. 그치? 얘도 3배 해주면 돼. y 몇? 끝. 그래서 이게 2번의 답입니다. 8하고 9. 자, 안 어렵죠? 자, 밑에 거는 너희들이 이따가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 유형 딱 2개만 하고 진도는 스톱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닮은 비를 봤잖아, 계속. 그치? 지금 얘들아 몇 쪽이냐면 70쪽이야. 닮은 비는 뭘로 정의를 한다 했었냐면 변의 길이가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로 정의를 한다고 했어. 근데 지금 6번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닮은인 2개의 도형이 있을 때 두 가지를 찾고 싶다는 얘기야. 첫 번째는 둘레의 길이비는 어떻게 될까? 둘레의 길이비라고 써있니? 맞네. 둘레의 길이비는 어떨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한 거고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과연 넓이의 비는 어떨까? 넓이의 비. 이거 2개를 한번 보자 이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예를 들어 이 2개의 도형이 2대 3 닮음이라고 한번 해보자. 아니야. 1대 2라고 한번 해보자. 1대 2 닮음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 넓이도 똑같이 2배가 될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봐봐. 닮은 비가 1대 2인 어떤 2개의 도형이 있는데 넓이도 그럼 2배가 될까? 안 될 것 같은 거 느낌 와? 예시 하나 보여줄게 내가. 만약에 정사각형 하나를 들고 와봐봐.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을 하나 들고 올 건데 얘랑 이제 길이가 모두 다 2배가 되는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사각형, 2인 정사각형이겠지. 그치? 그럼 길이만 본다면 2배가 되는 건 맞단 말이야. 근데 넓이로 본다면 어때야 되냐면 넓이 정확하게 몇 배야? 4배가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닮은 비가 넓이 비랑 똑같진 않다는 얘기야. 그럼 넓이 비는 닮은 비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렇게 계산하면 돼. 제곱을 하면 돼. 이게 결론이야. 알았지? 그래서 만약에 1대 2 닮은 비가 저렇다면 넓이 비는 1대 4가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닮은 비가 2대 3이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닮은 비가 2대 3이면 어떻게 돼? 넓이 비는? 제곱을 하면 돼. 2 제곱하면 4. 3 제곱하면 9.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게 결론이고 그럼 둘레의 길이비는 어떻게 하냐? 둘레의 길이는 얘들아 어쨌든 길이를 쓴 거잖아. 그치? 길이를 쓴 거기 때문에 닮은 비를 그대로 사용해서 얘는 그냥 그대로 2대 3이라고 쓸 수가 있어. 닮은 비가 2대 3일 때. 이해됐니? 그게 왜 그런지 지금 한번 씩 보여줄 수는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여줄게. 자, 만약에 이거 2개의 닮은 비가 얘 왜 나오냐? 닮은 비가 m 대 n인 어떤 2개의 사각형이 있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그래. 지금 이 길이를 왜 이렇게 표시했냐면 얘들아 지금 이게 m 대 n이거든. 닮은 비가 m 대 n. 그랬을 때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적당한 상수배를 한 거야. 그리고 세로는 세로대로 그냥 상수배를 해준 거고. 자, 그랬을 때 둘레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둘레 한번 써봐봐. 첫 번째 사각형 둘레 어떻게 구해? MA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2MA고 MB도 왼쪽 오른쪽 2개씩 있으니까 2MB잖아. 그치? 근데 이걸 2M으로 묶어주게 되면 A 플러스 B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면 얘도 2NA고 그러니까 M이 N으로 바뀌기만 하지. 이렇게. 그러면 N이가 아니라 B. 그러면 얘는 2N으로 묶었을 때 A 플러스 B가 될 거고 이 둘레 길이 B를 계산을 해보면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2하고 A 플러스 B가 다 날아가니까 몇 대 몇? 그렇지. 그래서 둘레의 길이 B도 뭐랑 똑같다? 닮은 B랑 똑같다는 거야. 왜냐면 닮은 B가 애초에 뭐로 정의된 거니까? 길이 B로 정의된 거니까. 알았지? 근데 넓이는 왜 그러냐? 넓이는 실제로 계산해보면 얘 넓이 몇이야? M제곱 AB. 얘는 N제곱 AB. 이거 몇 대 몇이냐라면 AB 날아가니까 몇 대 몇이야? M제곱 대 N제곱 이렇게 되지. 그래서 닮은 비를 기준으로 제곱을 하게 되면 넓이 비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이거 나중에 뒤에서 입체 도형에서 부피 비로 확정이 되거든. 부피 비는 몇 제곱 하겠어?
느낌이? 세제곱. 세제곱이야. 얘들아 그거 생각하면 돼. 길이를 내가 센티미터라고 한다면 이걸 활용해서 넓이는 우리 단위를 어떻게 매기지? 제곱센티미터. 그렇지. 제곱 센티미터로 매기고 그 다음에 부피는 단위를 어떻게 매겨? 세제곱. 그렇지. 그래서 닮은 비를 기준으로 넓이 비랑 부피 비를 물어본다면 요 길이 단위, 그러니까 길이 단위가 넓이 단위, 부피 단위로 확장됐던 것처럼 똑같은 규칙 적용해 주면 돼. 알았지? 그래서 계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요거랑 다음 장까지만 하면 끝나 얘들아. 좀만 힘내. 개념 확인 풀어봅시다. 자, 두 개의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닮음이래. 몇 대 몇 닮음이야 이거? 2대3. 그렇지. 얘 두 칸일 때 얘는 세 칸이니까 그냥 닮은 비는 2대 3이야. 그랬을 때 둘레의 길이비는 몇일까? 2대3. 그렇지. 닮은 비가 2대 3이면 둘레의 길이비 직접 계산 안 해도 그냥 유지되는 거야. 넓이 비는? 4대9. 그치. 4대 9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내가 그럼 반대로 물어볼까 얘들아? 예를 들어서 얘들아 49대 169가 있어. 넓이 비가 이렇대. 그러면 닮은 비는 몇이게? 7대3. 13. 7대 13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기도 하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제곱되기 전수로 되돌리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알았지? 이거는 그냥 예시 보여준 거고. 내려가시고. 자, 두 개의 닮은 도형이 있다. 자, 닮은 비 몇 대 몇이냐? 1번에서 몇 대 몇이야 이거? 4하고 8이 있으니까 몇 대면? 1대2. 1대 2.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둘레가 문제에서 11이라고 알려줬대. 얘 둘레가 11인 거야. 그럼 얘 둘레는 몇이야? 라고 했으니까 닮은 비 적용해서 몇 배? 22배. 그치, 2배에서 22cm라고 써주면 끝나. 그러니까 둘레를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야. 자, 내려가시고. 자, 왼쪽의 넓이를 6이라고 한다면 오른쪽 넓이는 몇이야? 라고 했는데 닮은 비 맞춰서 10이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가 닮은 비가 1대 2라면 넓이 비는 몇 대 몇으로 적용한다? 1대 4로 적용이 된다. 따라서 1일 때 실제 6이라면 4일 때는 몇이냐라고 했으니까 얘 몇이라 얘기하면 돼. 24. 24. 4배 뻥튀기해서 24. 24. 제곱 센티미터가 3번의 정답이야. 됐지? 밑에 있는 건 조금 이따 해보시고 4-2 한번 해볼래 너희들? 4-2만 해봐 지금. 반지름의 길이비가 결국에는 길이비니까 이게 닮은 비 맞니 얘들아? 네. 닮은 비니까 지금 넓이를 물어봤으니 이걸로 넓이비 한번 찾아볼까? 넓이비 몇이야? 9대 10. 9대 제곱해서 16. 자, 근데 문제에서 5'이면 오른쪽 원이거든? 그러니까 왼쪽 넓이 원 모르고 오른쪽을 48파이로 알려줄게 이런 뜻이야. 됐지? 그러면 나는 계산할 때 16에서 48 될 때 곱하기 3파이잖아. 맞지? 그럼 얘도 똑같이 곱하기 3파이 하면 네모값 바로 나와. 네모 몇? 그렇지. 그래서 원 5의 넓이는 27파이라고 써주면 끝. 됐지? 마지막 넘어가시고. 자, 요것도 아까처럼 다 밝힐 수는 있는데 결론만 봅시다. 자, 만약에 얘네 둘의 닮은 비가 m 대 n이래. 자,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둘레가 아니라 오케이. 건널비 가자. 건널비의 비는 뭐가 될까? 넓이니까? N제곱. 그렇지. m제곱 대 n제곱이 되는 거야. 아까처럼 똑같이 직접 계산해서 비율 확인해보면 이렇게 제곱으로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야. 부피비는? N세제곱. 그치. m세제곱 대 n세제곱이란 얘기야. 이해됐어? 자, 이걸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이거 예시 봐봐. 개념하기 문제. 이거 몇 대 몇 닮음이야? 2대3. 그치. 요거 두 개는 2대 3 닮음이야. 그러면 겉에 있는 면적을 다 더한 것도 2대 3일까? 아니요. 아니란 얘기야. 겉에 있는 면적을 다 더하면 넓이의 비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몇 대 몇이다? 우선 첫 번째 건 2대 3이었고 두 번째 거는 4대 9로 적용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세 번째 부피를 한번 확인해 보면 부피는 몇 대 몇? 8대 27. 그렇지. 세제곱을 해주는 거야. 2세제곱하면 8, 3세제곱하면 27. 27. 됐어? 이해됐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마지막 문제. 이거 필수 문제만 풀면 이제 끝나. 자, 두 개 삼각기둥 닮음이래. 닮은 비 얘기하래. 몇 대 몇이야? 3대4.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비. 그치? 3대 4고.
자, 문제에서 건널비를 물어봤네? 그치? 건널비를 물어봤는데 B의 건널비, 왼쪽 건널비를 45라고 알려주겠대. 그럼 우선은 닮은 B가 3대 4니까 넓이 B는 몇 대 몇이야? 9대 16. 넓이 B는 9대 16이야. 근데 이 B의 실제 건널비를 궁금해하는 거고 A의 실제 건널비는 몇이래? 40. 45라고 알려주지 않았어? 네. 그치? 그러면 B의 실제 건널비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80. 그렇지. 5배 시켜주면 돼, 얘들아. 9에서 45 갈 때 5배 쓰니까 얘도 똑같이 5배에서 80이라고 써주면 돼. 그래서 2번의 정답은 80제곱센티미터고 마지막 3번. 부피 B는 몇이야, 얘들아? 부피 B 얘기해봐. 닮은 B로 부피 B 얘기해봐. 3 세제곱하면 27대 64. 그렇지. 27대 64. 이거 부피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이거야. 여기다가 물을 채웠는데 왼쪽에 27리터가 들어가면 오른쪽은 64리터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자 B의 부피 실제 부피가 32, 오른쪽 실제 부피가 32래. 그때 왼쪽 실제 부피 뭐야? 라고 했어. 2분의 27. 그렇지. 64에서 3분의 2 될 때 절반 되는 거니까 왼쪽 넓이도 왼쪽 부피도 똑같이 절반해서 2분의 27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써주면 끝나. 됐죠? 이게 끝이야, 얘들아.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볼 건데 뒤에 있는 4번은 잘 못할 거니까 일단 72쪽에 4번만 풀어주고 너희들 문제 풀 시간 줄게. 72쪽에 4번 보세요. 자, 우선 문제 한번 읽어보면 이 오른쪽에 이런 원뿔 모양 그릇이 있대. 그러니까 그치, 원뿔 모양 그릇이 있대. 전체 높이는 15인데 지금 물이 딱 9cm 차오를 수 있게 물을 부은 거야. 그랬을 때 이 물이랑 전체 그릇의 부피 B를 물어봤어. 그치? 근데 부피 B를 곧바로 구할 수가 있어, 없어? 부피 B 곧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못 구해. 왜냐면 부피 B는 닮은 B를 먼저 찾아줘야지 구할 수 있어. 자, 닮은 B라는 거는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원래 그릇이 지금 이 까만색이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있는 거는 요거 하늘색이지.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은 모양을 따로따로 보잖아,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 닮음인 거 알겠어? 네. 그치? 닮음인 거 두 개는. 몇 대 몇 닮음이냐라고 했을 때 얘들아 이게 길이가 나와 있는 게 있어? 높이. 그치? 그러니까 높이는 얘들아 실제 길이는 아니지만 이 두 개의 그 모양을 비교할 수 있는 대응되는 변의 길이비로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높이가 각각 15랑 몇이지? 9니까 약분해주면 몇 대 몇이란 얘기야? 5대 4. 그렇지. 그러면 닮은 B는 몇이냐면 5대 3이란 얘기야. 됐어? 자, 그 상태에서 부피 B를 물어봤으니까 몇을 어떻게 해주면 돼? 쟤네들을? 세제곱을 해주면 돼. 그러면 5 세제곱 해봐. 125. 그렇지. 3 세제곱 해봐. 27. 27. 이게 부피 B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뜻이냐? 전체 그릇에 만약에 125리터가 들어갈 수 있다면 지금 실제 물이 차오르고 있는 건 27리터였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냥. 이런 것이 2번에서 그릇에 들어있는 물의 부피가 135래. 그러면 오른쪽을 말하는 거잖아. 얘 실제 부피가 135라면 얘 실제 부피 몇이야? 라고 묻는 거야. 몇 배 됐어, 얘들아, 이거? 27에서 135 몇 배 되지? 바로 5 맞나? 네. 5배 맞지? 그럼 얘도 5배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그치? 그럼 125에다가 5 곱해봐. 625. 오케이, 625. 그치? 근데 이건 전체 부피잖아?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얘들아? 얘가 궁금한 거는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얼만큼을 더 부어야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이거 빼주면 되지 않을까? 네. 그치? 남은 부피 찾아야 되는 거니까. 몇이야, 이거? 490. 490이야? 맞네. 맞네. 그래서 490 세제곱센티미터. 요게 정답입니다. 됐지? 얘들아, 이거는 숙제가 아니야. 숙제는 내신 대비 교재만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다 못 풀면 다음 시간에 여기 와서 다시 푸는 거야. 왜 정리하지? 안 끝났는데? 이것만. 그거 지금 풀 거야. 지금 풀어, 얘들아. 지금 푸세요. 끝났어.